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토요일 아침 첫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 영상에도 소씨가 영님에 대한 깜짝 놀랄 이야기 몇 가지를 전달해 드려놨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시청 한 번씩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자, 임영님에 대한 이 깜짝 소식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쏟아졌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위상을 이 소씨가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에 공감을 하시면서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정말 이 정도로 막강하구나 라고 새삼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영웅님의 성장세가 우리가 응원해오던 이 몇 년간의 기간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가수가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존재하나 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가수가 방탄소년단, 뉴진스, 아이유, 블랙핑크, 정말 이 몇 명 안 되는 가수들이 아니고선 이름을 거론조차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빛내주는 이야기가 이 기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충 이 헤드라인만 살펴봐도요, 항상 임영웅님을 표현할 때 임영웅이 임영웅했다, 임영웅 적수 없는 히어로, 임영웅이 부른 애절한 사부곡, 자, 이런 식으로 가수 임영웅에 대한 이 평가 자체가 이미 언론사의 기사 타이틀로만 보아도 충분히 납득이 될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영웅님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사연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참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글이라서 우리 소천사님들에게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거는 결혼, 시집, 친정, 굉장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에요. 근데 주제 제목부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임영웅 얘기뿐인 엄마한테 섭섭한 딸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후반을 달리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본가는 지방이고 서울 와서 산지 7년째네요. 저희 어머니 결혼 진짜 일찍 하고 딸 둘 낳아서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받으며 고생하고 사셨고,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짠해져요. 그런 엄마가 덕질을 시작한 지 몇 년째.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것이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딸들이 모두 출가하고 또 딸들의 방을 덕질하는 방으로 바꾸고 옷장, 서랍장 모두 굿즈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건 다 좋습니다. 소소하게 용돈 받아서 굿즈도 사 모으시고 그렇다고 과하게 비싼 걸 사 모으시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제가 따로 사드리기도 하고요. 선물은 임영웅 선물을 가장 좋아하세요. 특히나 피자 박스를 목적으로 청년 피자를 시켜 드시고, 지금은 모델이 바뀌었습니다만 요즘은 간장도 청정원만 쓰네요. 샴푸도 TS 샴푸만 쓰고요. 많이도 사놓으셔서 쌓여 있었는데 이번에 명절 때 3통 정도 받아왔습니다. 아직도 쌓여 있네요. 또 본죽도 먹고 보관해두라고 하시던데 저는 죽을 별로 안 좋아해서 어쨌든 굿즈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감이 오시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다 좋습니다. 혼자 콘서트도 다녀오시고 소녀처럼 덕질하는 모습도 귀엽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좋아요. 고생하던 엄마, 삶에 의욕이 없어 하시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이 100만 배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 서운한 게 있어요. 저는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집에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가는데요.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갔을까요? 제가 집에 도착해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 1부터 100까지 임영웅 얘기만 하십니다. 노래 잘하신다고 하는 건 당연히 저도 알지만 저는 팬이 아니니까 근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근 모든 근황을 알려주시고 새로 산 굿즈를 보여주시고 자랑하시고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씻고 머리 말릴 때, 화장할 때 여기서부터 힘들어집니다. 이거 들어보라며 핸드폰의 소리를 최대치로 틀어놓으시는데 대화하는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입니다. 쨍 해서 귀가 아픈 소리예요. 소리 좀 줄이자고 말하는데 매번 잠깐뿐입니다. 혼자 들으실 때는 그 정도 크기로 듣는다는 거겠죠? TV도 TV조선만 보세요. 이건 뭐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서도 노래가 나오는데 이번엔 핸드폰으로 TV 고척돔 콘서트 영상 또는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틀어줍니다. 아빠가 방에 TV 하나를 더 놔두셨더라고요. 방에 가서 보라고. 그래서 핸드폰도 공기계까지 2대이고 핸드폰이 작다고 태블릿이 갖고 싶다고 하셔서 예전에 제가 쓰던 태블릿 PC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실 때도 밖에 다 들리게 큰 볼륨으로 들으셔서 엄마 그러다가 나중에 귀 안 들려 라고 말을 해도 이렇게 듣는 게 좋다고 하시고 유튜브 영상 보다가 밤에 안 좋은 자세로 베개도 안 베고 이불도 안 덮고 잠드십니다. 근데 건강적인 측면에서 이런 습관들이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엄마가 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저에 대해서는 1도 안 궁금해 하시는 걸 보고 기분이 좀 묘해졌습니다. 집에 갈 때도 오랜만이라고 반겨주기보다 이리 와보라며 영웅전으로 끌고 갑니다. 밥 먹을 때, TV 볼 때, 외출해서 외식을 하던, 카페를 가던, 집에서 머리를 말리던, 잘 준비를 하던 임영웅님 이야기만 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를 아빠한테 얘기해봐야 엄마가 얼마나 공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편한 티 안 내고 웬만큼 다 호응해주긴 하는데 속으로는 엄마는 나보다 영웅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서운하네요. 서운한 티를 내면 엄마가 당연히 자제할 텐데 딱히 자제하게 만들고 싶진 않고요. 엄마가 저보다 임영웅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소연해봅니다. 친구랑 얘기해보면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서울 고척돔 앵콜 콘서트인가? 엄마가 보여주셔서 봤는데 말도 재밌게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바른 자세로 볼륨 조절하여 음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소천사님들 이 사연 들으시면서 좀 어떠세요? 뜨끔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없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얘기 쭉 들어보고 만약에 어디 딸내미가 엄마한테 저런 생각을 해? 라고 혹시나 기분이 상하신다면 소씨가 좀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씨 같은 경우가 지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온 가족이 임영웅 팬이잖아요. 저희도 저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러진 않는다는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아무래도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엄마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여야 하는 건 이건 가족 구성원의 좀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연을 보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연을 제가 몇 개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건 양쪽 다 좀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임영웅님을 응원한다라는 어머니입니다. 20대 중후반의 직장 여성의 어머님이면요. 아마 저희 어머니보다도 좀 더 젊으신 분일 거예요. 아마 50대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요즘 임영웅님을 주축으로 이루는 영웅시대 분들의 나이대가 딱 요 정도 나이대가 가장 많죠. 근데 사실 뭐 인생에 정말 큰 낙이 없는 상태에서 임영웅이란 가수를 알게 되어 행복한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쓰고 먹기 힘들어하면 그걸 억지로 먹이는 게 뭐 길게 봤을 땐 좋겠지만 그 순간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을 좋아한다라는 건 사실 따님에게 있어서 따님에게 도움되는 약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어머님의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우선되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웅님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임영웅님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고 삶의 낙이고, 그런데 소시의 어머니도 항상 빈말로라도 그런 말은 해주십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최고다. 사실 이게 빈말이건 진심이건 아이돌을 응원하는 어린 MZ세대 팬덤이건 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남편이고 자식이어야 하는데, 물론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자녀라던가, 정말 길에 지나가는 아저씨보다도 자신을 배려 안 해주는 이기적인 남편이라면, 이렇게 임영웅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연을 작성한 분의 글을 쭉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이 20대의 따님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따님도 20대 중반이면요, 아직 애기입니다, 애기. 맞잖아요. 솔씨가 보기에도 아직 애기거든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정말 어린 나이대의 자녀인데 아직도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물론 엄마가 힘들게 살아왔고 구박받아왔던 삶 속에 임영웅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건 큰 선물이지만, 이 따님은 엄마만 보고 있잖아요. 좀 저는 보면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영웅님에게 주는 이 사랑을 이 따님에게도 조금만 나눠주신다면 따님이 이렇게 섭섭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임영웅님의 막 기록적인 이야기, 콘서트에서 막 노래가 좋다라고 들려주는 거, 막 급한 마음에 따님이 자주 오지 못하니까 잠깐 왔을 때만이라도 이 따님에게 막 홍보하시는 마음은 너무나 애틋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잡아서 따님과 함께 임영웅님의 이제 콘서트 극장판이 개봉되잖아요. 그때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딸 데이트 좀 할까라고 한 다음에 가서 좋은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노시다가, 사실 내가 1시간 뒤쯤에 내가 좋아하는 영웅님 이 극장 예매를 해놨는데 우리 같이 가서 보자. 같이 가서 본다면 왜 엄마가 이렇게 임영웅 가수를 좋아하는지 너도 느낄 거라고 생각해 라면서 좀 이렇게 따님에게도 애정과 시간을 쓰면서 영웅님에게도 이렇게 좋은 사랑을 좀 유하게라기보단 좀 자연스럽게 웅며들 수 있게 유도하신다면 따님도 아까 밑에 적혀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보여주셔서 봤는데 말도 재밌게 잘하시더라. 이 따님은요, 임영웅님에게 입덕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엄마가 보는 이상형이나 따님이 보는 이상형이나 다르겠습니까? 그 어머니에서 나온 딸인데 비슷하겠죠.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너무 따님에게 무관심한 상태에서 영웅님을 응원하다 보니까 좀 많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영웅님을 응원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좀 따님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거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 계시면 안 돼요. 소씨가 예전에 봤던 블로그 글 중에 하나가, 제가 뽕뉴스로 활동하던 시절에 새벽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이 뽕뉴스 영상을 막 시청하시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물론 늦게까지 안 주무시면 자녀분들이나 남편분이 걱정하니까 못 보게 하니까 몰래 보시려고 그런 건 아는데, 요즘엔 이어폰이 있지 않습니까? 소파에 정자세로, 건강한 자세로 허리 펴고 앉으셔서 시청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따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임영웅님을 좋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엄마가 임영웅을 저렇게 좋아할까? 왜 우리 엄마가 임영웅이 저렇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임영웅님의 팬이 되라는 강요는 절대 아니지만, 저렇게 많은 어머님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이 남자의 비결이 무엇일까? 어머니에게 사랑을 갈구하기만 하기보다는 임영웅님처럼 가만히 있어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매력 요소가 뭘까? 왜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 어머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까?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임영웅님이 젊은 남성이고 잘생겼으니까 어머님들이 남자로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상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을 보며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분 없어요. 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뭐 이 미스터 트롯만이 아니라 미스트롯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한 또 유명한 스타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팬덤도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임영웅님 좋아하는 오빠 형님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뭐 남자가 남자 좋아서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편협된 시각보단 어머님을 이해하기 위한 임영웅 가수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신다면 뭐 기록이 얼마고 상을 몇 개 받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우리 엄마는 딸인 나보다 남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의 자식이잖아요. 남의 자식인 아들에게 이렇게 푹 빠져 있는지 그걸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노력과 그리고 그것을 잘 캐치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전국의 영웅시대 어머님을 둔 따님들, 또 전국의 이런 따님과 아드님과의 관계를 갖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있다면 소씨의 이야기가 일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해봤습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자,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이 대기록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 저런 에피소드도 이제는 굉장히 회자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 글에 댓글이 막 달려있어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하신다.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너무나 예쁘게 보여진다. 팬카페 가입을 추천한다. 임영웅이 대시 효도한다고 생각하셔라. 자식은 멀리 지내고 갱년기에 무기력하다 보니 덕질로 활력이 생긴 거다. 심지어 저는 20대인데도 임영웅 좋아하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어머님과 같이 연예인 좋아하는 게 처음이라 마음이 주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중고딩 때도 하지 않았던 덕질을 왜 이제 하냐고 하실 정도예요. 저는 임영웅 노래를 들으며 행복하고 위로도 받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면 하루 피로가 다 풀리고 힐링이 돼요. 혼자 실실 웃고 그럽니다. 아마 어머님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보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평생 자식들 키우시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삶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생각해 주세요. 솔직히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정도이겠습니까? 저는 안쓰럽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임영웅님이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만 팬들을 이용하는 연예인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렬하게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미담도 쏟아지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 가수가 이제는 LA 콘서트를 당장 다음 주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가슴이 쿵쾅쿵쾅 되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 이 LA 콘서트를 주최하는 CJ ENM의 깜짝 놀랄 행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새 대표가 취임하면서 이 CJ ENM의 주식이요, 막 들쭉날쭉해요. CJ ENM의 주가가 막 폭등했다가 내려왔다가 막 지금 보면은 2022년 3월 달에 폭등했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해서 12월 달까지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다시 1월이 되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가 이 CJ ENM의 사업 분야 중에 정말 큰 수백억 원의 흑자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CJ ENM 행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CJ ENM은 OTT 킬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바로 CJ ENM의 자사 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JTBC와 함께 이 OTT 자체 컨텐츠를 엄청나게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본의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하면서 정말 대대적인 CJ ENM의 OTT 시장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CJENM의 OTT 확장은요, 티빙을 예로 들 수 있겠죠. 티빙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엄청난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임영웅님의 티빙 콘서트. 벌써 공개된 지 수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퇴근하고 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콘서트 영상 틀어놓고 밥 먹고 씻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CJENM의 티빙에서 임영웅님의 이 VOD와 콘서트 주최를 통한 수익만이 아니라 압도적 영향력과 더 넓은 미래 시장을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OTT 사업에 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면서 정말 전투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 CJENM이 이제 태국에서 K콘을 개최합니다. 2023 K콘 태국 라인업이 공개가 됐어요. 뭐 중동 지역에서도 했었죠. 일본에서도 했었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진행이 됐던 것이 바로 이 K콘입니다. 물론 임영웅님은 지금 LA 콘서트 일정과 겹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K콘의 참석 여부는 나오지 않아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적혀있는 걸 보면 3월 18일에서 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K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비록 임영웅님이 지금 LA 콘서트에 첫 진출을 하면서 아직은 전 세계 K-POP 팬덤에게 이런 아이돌 가수에 비해서는 방탄소년단이나 정말 유명한 아이돌들과 시상식에서의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노래라던가 무대를 많이 보여줄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진 이런 K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만 글쎄요, 시간이 흘러서 2024년 정도 됐을 때쯤에는 저는 이 K콘에 임영웅님이 K-POP 가수로서 참석할 날이 금방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만 봐도 트롯곡이 몇 곡 포함되어 있었지만 아마 2집 앨범에는 제가 예측드렸던 것처럼 트롯곡이 배제된 채 최신 트렌드 음악으로 채워질 가능성, 그리고 임영웅님의 자작곡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임영웅님 역시 K-POP 가수로서 이런 K콘에 진출을 하게 되겠죠? 자, 나아가서는 이 티빙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바로 65회 그래미 어워즈를 생중계합니다. 그래미 어워즈 하면 뭡니까? 바로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입니다. 미국 LA 아레나에서 열린다고 해요. 오는 6일날 생중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티빙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생중계했었습니다. 그리고 VOD 공개를 하면서 막대한 수익과 신규 가입자를 얻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시상식 생중계까지 점차 이 티빙의 OTT 플랫폼을 통하여 CJENM이 계속하여 세계 진출과 글로벌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니 임영웅님의 LA 콘서트도 또 VOD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설사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후 시간이 흘렀을 때 임영웅님의 자체 컨텐츠 또는 2집 앨범 콘서트 등이 이 티빙과 함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몇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최근 임영웅님이 축구를 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었었는데, 자, 요건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건물 옥상 같죠? 요게 이제 풋살장 내부입니다. 여기 이제 밖에 서 있는 거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공을 차는 거예요. 그물처럼 이렇게 다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공을 뻥뻥 차도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풋살장에 임영웅님이 겨울에 방문했었던 모습인데, 아마 굉장히 예전 사진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최근에도 열심히 축구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는데, 이 사진에서도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이 얼마나 건강하게 지냈지 궁금하다, 근황 소식이 더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나아가서는 두 번째 사진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최근에 공개했던 바로 영웅본색 컨텐츠에 등장한 바로 그 붕어빵
장사를 한 장소 가게입니다. 이게 이제 목동에 있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목동역 근처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뒤에 살짝 보이시는 분이 이 가게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팬분이 이곳을 방문했는데 사장님이 임영웅님 이뻐하는 걸 말만 들어봐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진짜 임영웅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던 찐팬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알게 돼서 이곳에 가서 이 잉어빵을 사 먹으면서 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팬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영웅님의 이 아면 노래 아시죠? 소씨가 어설프게나마 커버를 했었던 노래인데 정말 어려운 노래입니다. 예전에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된 영상이기도 하고 예전 이렇게 BBS 불교 방송에서도 임영웅님이 아면을 열창했는데 최근에 공개된 영상 하나가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바로 요 장면입니다. 굉장히 앳돼 보이는 20대 시절의 임영웅님이 아닐까 싶은데 이때 임영웅님이 아면을 부르던 라이브 영상이 있거든요. 이 라이브 영상이 인스타그램에서 퍼지면서 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됐고 임영웅님의 이 아면 노래 실력은 이미 이때부터 완성되어 있었구나. 역시 임영웅 가수는 원래 노래를 잘하는 가수였구나. 그런데 노력을 더하여 이 천재가 이제는 만재가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들어본다면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 어머님의 사례처럼 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 노래와 목소리만으로도 위로받는지 충분히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오후와 저녁에도 임영웅님의 팩트 있는 소식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